안녕하세요. 김승입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 표현과 포인터 변수 자체의 주소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포인터 P라고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을 때 P라고 적는 것과 %P라고 적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오늘 실습에서 간단한 코드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포인트 변수를 두 개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팁스 웨어라고 할까요? 웨어에다가 팁스 웨어라는 포인트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러니까 문자열 상수를 포인트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문자열 상수를 대입을 했습니다. 제가 pwhere라는 포인트랑 psoft라는 포인트 두 개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 지금 팁스웨어라는 문자열 상수와 팁스소프트라는 문자열 상수를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표현과 이 표현을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쓰는 건지 이걸 이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걸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적어도 똑같죠.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값을. 그러면 pwhere 값이 그냥 값을 찍을 때는 %s로 찍으면 되죠. %s psoft 값을 한번 찍어 볼까요? %s 백슬래시 n 하고 pwhere와 psoft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printf가 지금 이렇게 경고가 나오죠? 정의되지 않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쵸? 함수의 원형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죠. 선을 여기다가 그 printf 쓰려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넣으면 사라집니다. 그죠? 그 printf 함수 쓰려면 저 헤더 파일 써서 함수의 원형을 적어 주는 게 좋죠. 이렇게 적어 줄게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pwhere는 팁스웨어, psoft는 팁소프트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이렇게 앰퍼센드 안 붙은 걸 쓰게 되면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그 주소에 가서 그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달라. 그러니까 문자열이든 무슨 값이든 그죠? 그 값을 출력해 달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적고 적으시면 해당 주소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해라 이런 뜻인 거죠. 반대로 여기에 %, 붙여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했을 때는 요걸 주소를 그냥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거 뭐 문자열 말고 주소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이제 그 위에 같이 16번 줄 같이 하면 그 문자열 그 해당 값을 찍는데 %p를 하게 되면 주소를 출력하게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하면 똑같은 거 샀는데 형식 저장자가 바뀌어서 그냥 %s로 찍으면 이 주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팁스웨어가 출력된 거고요. 요거 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렇게 그 %p를 찍으면 요 주소에 가서 문자를 출력을 했으니까 팁소프트가 찍힌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주소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죠. 주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자열 상수랑 이 문자열 상수가 실제로 그 데이터 세그먼트에 정의가 되는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선언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가 왜 남았을까요? 그죠? 이거 뺄게요. 자, 그리고 주소를 한번 빠르게 한번 출력해 볼까요? %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얘 앞에다가 %, 붙여볼까요?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쓰는 것과 그죠? 이렇게 쓰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두 개 그러니까 주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가 하나 붙으면 주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 보면 주소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이거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주소가. 그럼 왜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출력해 볼게요. 뭘 출력해 보냐면
지금 팁스웨어하고 팁소프트 문자열 상수 있죠. 얘들 주소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 주소 이 주소 출력을 해보면 제가 문자열 상수 값은 어디 쓰든 동일하다고 했죠. 동일한 이름을 가진 문자열 상수는 값이 동일하거든요. 주소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팁스웨어라는 문자열 상수, 아유 마우스 커서가 얘가 툴팁이 방해를 하네요. 팁스웨어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 팁스소프트 이렇게 해서 문자열 상수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까지 찍어 보면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볼까요? 주소를 찍은 걸 보면요, 어차피 똑같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 주소랑 지금 이 주소가 같습니다. 그죠? 이 주소랑 이 주소가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팁스웨어라는 문자열 상수가 저장된 주소가 이 주소라는 거고요. 이 주소를 누가 갖고 있냐면 pwhere라는 포인터가 주소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팁소프트라는 이 상수 있죠. 요 상수. 이 상수 값이 지금 요 값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요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psoft라는 이 변수가 psoft 변수가 이 팁소프트라는 문자열 상수의 주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pwhere나 psoft라는 저 변수,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팁스웨어나 팁소프트 문자열 상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 붙은 거는 완전히 주소가 지금 다르죠. 이건 뭐냐면 pwhere라는 저 변수의 주소와 psoft라는 저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메모리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팁스웨어랑 팁소프트는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된다고 했죠. 프로세스에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 보면 문자열 상수가 저장되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 이제 팁소프트하고 팁스웨어가 먼저 설명됐으니까 팁스웨어 이렇게 아이고 제가 너무 길게 적었네요. 팁스웨어라는 거 하고 팁소프트가 문자열 상수가 이렇게 연속해서 선언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들 주소가 있겠죠. 이 주소. 그죠? 근데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약식으로 뭐 100번지 얘는 8개 뒤에 9개 뒤에니까 뭐 그냥 110번지로 할게요. 110번지 이렇게 그냥 이건 제가 그냥 가상으로 붙인 번호입니다. 저 번호일 리 없죠. 지금 여기 적힌 이 번호입니다. 이런 번호로 나열이 되겠죠. 그죠? 좀 값을 차이 보면 10이 차이 나네요. 그죠? C가 10이니까 그죠? 이게 딱 뭐 9라고 9바이트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과 110 이렇게 주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여기 주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 pwhere나 psoft도 변수잖아요. 그럼 여기 스택 세그먼트에 이 pwhere나 psoft도 변수니까 올라가겠죠. 메모리가. 그래서 블럭이 여기 이제 뭐 4바이트씩 포인터니까 지금 4바이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메모리 블럭이 잡히는 거죠. 얘는 이제 pwhere고 얘가 psoft인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 저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pwhere가 100 여기 이제 여기 팁스웨어라는 이 문자열 상수의 주소를 여기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00이 들어간 거고요. 그죠? 여기는 팁소프트를 값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값이 여기에는 110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제가 가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pwhere라는 포인트는 이 팁스웨어라는 문자열 상수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psoft라는 이 포인트는 110번지니까 팁스소프트라는 이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블락, 그러니까 pwhere나 psoft도 변수니까 메모리 블락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주소가 있겠죠. 그죠? 그 주소가 지금 여기 찍힌 이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A40이나 A34. 여기 A40 앞에 거 생략했습니다. 그 앞에 더 있죠. 006FF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적은 겁니다. 요거는 A34 요렇게 앞에 거 생략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줄줄줄 나오고 생략했습니다. 요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인트 적을 때 포인트 이름만 적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뭐 psoft라고 적게 되면
해당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 보면 100이라는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는 그 주소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있는 메모리를 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값을 쓰는 거죠. 그죠? p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게 pwhere고요. pwhere가 그렇다는 거고, psoft는 110번지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앰퍼센트가 안 붙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앰퍼센트가 붙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앰퍼센트를 붙여서 쓰게 되면 앰퍼센트가 붙으면 이제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 자체의 주소니까 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얘도 자기 주소 요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앰퍼센트 붙은 것과 앰퍼센트 안 붙은 거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둘이 그 주소를 다루는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율을 또 저번에 썼었는데, 지갑이 있어요. 포인터를 지갑이라고 가정할게요. 포인터의 지갑인데, 포인터를 지갑이라고 비유하면, 지갑 안에 돈이 있을 수 있죠? 그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넣어놓을 수 있죠. 그러면 지갑 안에 뭐 5만원이 들어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지갑이 포인터 변수이면 그 5만원은 이 팁스웨어나 팁소프트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갑을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을 잃어버렸다는 뜻도 되지만 지갑 자체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지갑도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갑 안에 돈을 의미하는 표현은 앰퍼센트가 안 붙은 이 표현 pwhere가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앰퍼센트가 붙어 있는 건 지갑 자체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지갑도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갑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는 지갑 안에 있는 돈만 생각하는데 지갑 자체도 우리가 사야 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뭡니까? 지갑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앰퍼센트가 붙어 있으면 그 지갑 자체의 비용을 말하는 거고, 그 지갑 자체의 가격을 말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앰퍼센트가 안 붙어 있으면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의 그 가격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돈의 그 금액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은 그 다루는 관점이 다릅니다. 지갑이냐,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이냐, 뭐 이런 관점의 차이니까 둘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즉 지금 같은 경우에 pwhere만 놓고 본다면 pwhere라고 적었으면 pwhere가 가리키는 팁스웨어라는 이 문자열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pwhere에 앰퍼센트가 붙어버리면 pwhere라는 저 포인터 그 자체, 포인터 변수도 메모리에 있을 테니까 그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pwhere,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용할 때 그냥 포인터 앞에 앰퍼센트 거의 안 붙이고 쓰거든요. 포인터는 그냥 pwhere라고 그냥 쓰지 앰퍼센트 pwhere라고 잘 안 적습니다. 왜냐면 pwhere 포인터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대상을 쓰는 거지 포인터 자체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앰퍼센트 pwhere라고 적는 경우는 거의 일반적인 경우에 잘 안 나오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어떨 때 쓰느냐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데 pwhere랑 psoft를 이제 둘 간의 변수가 둘 다 메모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이게 아마 팁소프트가 더 값이 클 겁니다. 여기 선언됐으면 여기가 더 낮은 번호, 이게 높은 번호라고 봤을 때, 주소를 봤을 때 이게 낮고 높죠. 예. 봤을 때 그러면 둘을 빼보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주소 간의 거리.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이 두 변수는 같은 스택 세그먼트의 순서대로 나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값을 빼서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요거를 빼볼까요? 예, 퍼센트, 그러니까 몇 바이트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팁스웨어에다가 팁소프트를 빼볼게요. 그죠? 예, 빼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좀 스택은 쌓이면 그 값이 줄어드니까 32비트에서는 그러니까 스택이 쌓일수록 주소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낮은 번호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도로 뺄게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빼볼게요. 빼면 지금 3이라고 나옵니다. 둘의 간격이 3바이트 밖에 안 된다.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 포인터가 4바이트 크기인데 둘이 3바이트 찰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적었을 때
이 P라는 게 포인터니까 포인터의 주소를 의미하게 되면 이게 4의 배수로 주소 계산이 되잖아요. 주소 연산이 되겠죠. 그죠? 우리 인트 포인터하고 똑같죠.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가 되기 때문에 4바이트가 되니까 이게 전체 주소를 4로 나눈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 바이트 단위로 하고 싶으면 캐릭터 포인터로 형변화를 해서 주소 연산을 할 때 1바이트 단위로 연산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그 주소 연산이 그 4의 배수로 걸리는 게 아니라 1의 배수로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죠? 우리 이야기했죠. 인트 포인트 하면 4의 배수로 가고요. 캐릭터 포인트로 하게 되면 1의 배수로 연산이 되잖아요. 주소 연산이. 근데 그러면 얘는 캐릭터 포인트인데 왜 4바이트 연산하죠? 아마 요거 자체일 때는 1의 배수로,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처리가 되지만 여기에 %를 붙는 순간 어떤 자료용으로 바뀌나요? 요거는 캐릭터 포인트가 맞는데, 그죠? 우리 여기서 pwhere라고 적으면 이거는 캐릭터 포인트 타입이 맞습니다. 그죠? 요 타입인데 %pwhere라고 쓰는 순간에 얘는 자료형이 뭐냐면 캐릭터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차 포인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가리키는 대상이 캐릭터거든요. 그죠? pwhere는 캐릭터를 가리키는 단위가 캐릭터 단위, 즉 1바이트 단위라는 뜻이고요. 지금 %pwhere가 되면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그럼 단위가 뭐예요?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얘는 지금 단위가 이동 단위가 캐릭터고요. 이렇게 적으면 %를 붙이는 순간 얘는 이제 이동 단위가 캐릭터가 아니라 이동 단위가 캐릭터 포인터가 됩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캐릭터 포인터니까 포인터 의미니까 주소의 의미를 바뀌잖아요. 주소가 4바이트 크기니까 얘는 인트 포인터처럼 4의 배수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대로 이거 형변을 안 하고 빼버리면 4의 배수로 4로 나눠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두 주소를 빼고 4로 나눠서 3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캐릭터 포인트를 바뀌면 이제 주소 단위가 이동 단위가 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크기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건 구별하셔야 되겠죠. 형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은 아예 자료형이 다르고 자료형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다루는 크기도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까는 3이라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12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디버그 모드라고 하죠. 우리가 프로그램 테스팅 할 때 디버그 모드에서는 그 메모리 침범이나 이런 것들을 그 컴파일러가 잡아주기 위해서 변수와 변수 사이에 일정 간격을 좀 띄어요. 그게 이제 이 정도 크기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변수 pwhere가 있는 그 메모리 위치가 에서 그죠. 다음번에 있는 psoft까지의 거리 있죠. 거리가 여기 요 거리가 얼마 나온 거예요? 요 거리가 지금 12가 나온 거예요. 12바이트. 근데 알고 보면 요 크기가 얼마예요? 요 크기가 4바이트잖아요. 포인터니까. 이도 포인터니까 4바이트겠죠? 그럼 얼마 떨어져 있죠? 요만큼 8바이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psoft라는 저 포인터 변수와 pwhere라는 저 포인터 변수는 둘이 8바이트 간격으로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soft에다가 그죠? psoft 변수에다가 psoft가 지금 더 작은 값이니까 더하기 8하면 pwhere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소가 그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소가 거기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역으로 이용하면 여기에서 8바이트 떨어진 위치에 지금 누가 있는 건가요? 얘가 있잖아요. pwhere가 있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요거를 앰퍼센드 안 붙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요걸 붙여 넣었으면 얘가 1바이트 단위니까 주소 연산할 때 8바이트 D를 넣으면 8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얘가 캐릭터 포인터니까. 그죠? 그러면 1바이트 단위로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타입을 이렇게 앰퍼센드 붙였을 때는 요거잖아요. 포인터. 그죠? 그러면 얘는 4바이트죠.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2만 하면 8바이트 떨어진 위치입니다. 얘가 있는 위치로부터 psoft가 있는 위치로부터 8바이트 떨어진 위치에다가 이동해서 거기 있는 것을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가 지금 주소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psoft는 팁스소프트라는 저 문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우리가 psoft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게 출력돼야 되는 거죠. %s로 출력을 했을 때. 그런데 내가 요걸 출력했을 때 당연히
P소프트로 출력하게 되면 팁소프트가 출력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잘못 출력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2가 아니라 3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지금 뒤집어져 있으니까 팁소프트가 여기 위에 있다고 만약에 위로 거꾸로 설명할게요. 똑같이 설명하면 이게 P소프트가 여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8바이트가 비어 있죠. 8바이트가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P웨어가 있으니까 여기 밑에가 P웨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일로 가면 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이게 거리가 요 사이가 떨어진 관계의 8인데 자기 크기 4가 있으니까 그쵸. 플러스 3을 해야지 12바이트 떨어진 위치까지 가겠죠. 그래서 12바이트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팁스웨어가 정확하게 출력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P소프트인데 출력은 지금 아이고 이것도 내가 또 잘못해놨네요. 이거 안 지웠네. 여기다가 이거 3으로 바꿀게요. 이걸 보고 갈게요. 그러면 사실 P소프트라고 하면 팁소프트가 출력되는 게 맞는데 그 주소를 이용해서 12바이트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걸 출력하라 하고 있으니까 요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소에서 이 주소로 지금 이동해 간 겁니다. 이 포인터 앰퍼센트를 이용해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포인터끼리 그 스택에 같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 이렇게 안 붙이고 쓰면 P가 가리키는 대상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니까 포인트끼리 연관관계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 가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앰퍼센트를 붙여서 쓴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이 포인터 변수 근처에 있는 변수를 내가 접근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하기 3하면 12바이트 떨어진 위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저장된 주소에 또 가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P소프트라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가 있으면 팁소프트만 출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앰퍼센트를 쓰게 되면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라 얘가 요 변수가 메모리에 있을 테니까 P소프트가 메모리 있고 P웨어도 메모리에 있을 테니까 그죠? 메모리에 있을 테니까 이 변수에서 이동을 해서 다른 변수로 위치를 이동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값을 쓰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안 쓰고요. 만약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 쓰는 건 또 의미가 완전히 다르겠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얘는 P소프트라는 이 변수가 주소에 가진 데서 3바이트 떨어진 위치니까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출력되는 거 보면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에 가서 하는 거니까 여기 P소프트만 썼다면 얘 주소 가서 그러니까 T 위치에 가서 뭔가를 시작할 건데 더하기 3을 했으니까 여기 3개 건너뛰고 여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붙어 있으면 앰퍼센트가 안 붙어 있으면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 하는 거고 앰퍼센트가 붙어 버렸다면 얘나 얘에 있는 그 위치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하고 얘가 지금 12바이트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이것만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변수랑 이 변수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변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이 변수로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용하면 팁스웨어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여기 이 변수로 찾아가기 위해 P소프트 갖고 P웨어를 찾아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P소프트의 주소를 얻는 겁니다. 주소를 얻은 다음에 더하기 3하면 이거 12바이트 이동한다고 했죠. 12바이트 이동하면 그 위치가 이 변수가 있는 위치니까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사용하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소에 이제 팁스웨어가 있을 테니까 팁스웨어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P소프트로 했는데 팁스웨어가 정상적으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 표현이 비슷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랑 그죠? 이렇게 쓰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쓰면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 가서 무엇인가를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요게가 가리키는 값이니까 요거겠죠? 요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고
%가 붙어버리면 얘가 아니고 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가서 어떤 걸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지만 얘랑 얘가 근처에 있는 애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쓸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걸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도 p웨어를 가지고 p소프트 걸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p웨어가 된다면 자기 12바이트 앞에 있겠죠? 그러면 p웨어 같은 경우는 여기다 빼기 3 하면 그죠? p웨어 하면 당연히 팁스웨어가 찍힐 거죠. 근데 p웨어 하고 이렇게 빼기 3 하게 되면 12바이트 전으로 가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면 예, 그죠? p웨어인데도 팁소프트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 붙게 되면 포인트 변수에도 %가 붙게 되면 이제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의미가 완전 차원이 하나 더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냥 p웨어나 p소프트를 그냥 쓰게 되면 팁스웨어나 팁소프트라는 저 문자를 다루는 문법이 되게 되는 거고요. %p소프트나 %p웨어를 쓰게 되면 이제 팁스웨어나 팁소프트 문자열이 아니라 이 포인터를 조작하기 위한 문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거리 이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내가 p소프트 가지고 p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쓸 수도 있고 반대로 p웨어를 가지고도 p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를 쓸 수 있는 그 역할로 역할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이렇게 쓰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건 사실 컴파일러 최적화나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좀 확정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쓰면 위험해서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고요. 이런 표현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의미적으로 사람들이 포인트 써놓고 나 이렇게 포인트 써놓고 이거랑 이거 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니까 억지로 설명한 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따져본다면 이거 위험해서 사실 이렇게 안 씁니다. 이런 표현은 쓰죠. 이런 표현은 쓰는데 이거는 바뀌지 않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과 연 표현은 컴파일러의 최적화나 컴파일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바이트 얼라이먼트 적용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한다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구조체를 가져서 한번 설명 좀 할게요. 구조체는 어차피 구조체 멤버 얼라이먼트가 적용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8바이트 얼라이먼트를 쓰고 있고 포인트의 경우에는 4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문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쓰고 구조체 안에다가 p웨어랑 p소프트 똑같이 선언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 구조체의 크기는 8바이트입니다. 얘가 포인터니까 4바이트, 얘가 포인터는 4바이트. 그러니까 두 개 합하니까 8바이트고 각각 제일 큰 게 4바이트니까 얼라이먼트는 4바이트가 적용될 테니까 그냥 이 팁스는 8바이트 새로운 자료형이 될 거고 그 안에 4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C를 친다면 이렇게 써야죠. 스트럭처 팁스의 템프 이렇게 변수 하나 써볼게요. 선언하고 여기 이제 요 변수와 요 변수의 주소 대입하는 걸 그냥 수동 대입해도 되는데 이렇게 대입해도 되죠. 이렇게 그죠?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팁스웨어 콤마 팁스 소프트 이렇게 하면 똑같죠. 이렇게 하면 이 문자열 상수의 값이 이 항목에 저장되고 주소가 저장되는 겁니다. 이 문자열 상수의 주소의 값이 여기에 저장되겠죠. 그래서 둘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제대로 되나? 여기까지 똑같겠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템프 점 이렇게 쓰면 되죠. 템프 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 바꿔볼게요. 값을 확인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얘도 보면 팁스웨어 그죠? 팁소프트 똑같이 나오죠. 위에 얘까지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똑같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면 이 p웨어가 가지고 있는 주소 보세요. 얘랑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죠? 이 세 개가 그죠? 여기 보시면 얘랑 그죠? 얘랑 얘가 주소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 팁스웨어라는 문자열 상수 주소 가지고 있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팁소프트 보면 얘도 같고요. 여기 같고요. 여기 같죠. 얘는 이 팁소프트라는 이 문자열 상수의 주소로 다 같은 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소 보면 템프 p웨어랑 템프 p소프트가 지금 주소가 이제 다르죠. 얘도 자기 주소를 따로 갖고 있죠. 얘도 포인터 주소니까 그죠?
얘랑 지금 얘가 1차지 않죠? 이 두 개 한번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이 두 개의 차이가 12 나왔죠. 12바이트. 그죠? 왜냐면 그 사이에 8바이트만큼 벌어져 있죠. 안 붙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주소 쓰는 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 그죠? 위험하다고 했죠. 근데 요 구조체로 썼을 때 한번 보면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 둘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적하고 뭐고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가져와서 너무 길어질 수 있을 거 같아서 엔터 치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 같아서 다음 거부터 넘어가겠네요. 엔터 칠게요. 얘도 뭐 똑같이 한 다음에 엔터 치죠. 자, 이거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화면 넘어갈까봐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간격 차이가 얼마 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해 보면 얘는 아이고 값이 반대네요. 구조체는 또 스택하고 아니 지금 같은 그 항목 안에서 쌓이는 거라 피웨어가 지금 뒤에 피웨어가 앞에 있으니까 얘가 주소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거꾸로 나오네요. 그럼 요거는 바꿔야죠. 그래서 스택은 위로 쌓이는데 하나의 같은 메모리 그룹에서는 순차로 쌓이니까 그렇죠. 이게 맞죠. 서로 반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4바이트 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둘이 간격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얘 뒤에 4바이트, 둘의 차이가 4바이트라는 건 보세요. 이 변수랑 이 변수가 4바이트 공간에 차이가 난다. 그럼 중간에 4바이트가 떨어져 있냐?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그죠? 이게 4바이트 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두 변수의 거리가. 그러면 이 변수 하나 크기가 결국은 4바이트는 뭐예요? 지금 P소프트랑 P웨어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여백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처럼 뭐 이렇게 쓰는 형식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얘는 고정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쓰셔도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구조체는 실제로 일반 지역 변수에서는 저를 잘 안 쓰지만 구조체 항목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괜찮게 나오는지. 아, 그리고 아까 좀 설명한 것 중에 혹시 또 착각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스택이라고 불리는 메모리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서 푸시가 되잖아요. 푸시가 되면 요 한 개 한 개가 요 맨 밑에 있는 BP라고 맨 밑에 있는 게 주소가 더 높고요. 여기에서 뭐 100번지면 96번지, 92번지 이렇게 값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선언되면 제일 처음에 선언된 변수가 제일 번지가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먼저 선언됐으니까 얘가 번지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게 맞고요. 이렇게 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구조체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가 하나의 메모리 블록이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0번지고 0이고 요거 1이고 이렇게 인덱스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웨어가 소프트보다 더 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요 거꾸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배열도 똑같습니다. 배열도 0번 항목의 주소가 제일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차와 똑같이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아까처럼 요 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죠. 뒤에 뭐 이렇게 플러스 3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자, 뭐 이것도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제가 이렇게 써보면 템프가 붙어야 되겠죠. 템프 점 이렇게 쓰면 얘는 이제 바로 다음에 위치에 팁스웨어가 지금 팁소프트가 더 번지가 더 높죠. 그럼 여기 빼기 1이 돼야 되죠. 반대니까 빼기 1 이렇게 쓰고요. 그죠? 얘는 그죠. 한번 찍어볼까요? 이건 출력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템프 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20분 안에 맞추려고 했는데 더하기 요거는 이제 팁스웨어 다음에 팁소프트가 있으니까 요거 다음에 요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를 하면 어떤 값이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주소편을 썼을 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웨어하고 소프트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똑같죠. 소프트를 썼는데 팁스웨어가 나온 거고, 그죠? P웨어를 썼는데 팁소프트가 찍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 앞에 있느냐 하나 뒤에 있느냐
얘도 똑같죠. 이 마이너스 1이 1바이트 이동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 마이너스 1이 결국은 주소 연산이니까 실제로는 4바이트 뒤에 있는 거예요. 4바이트 앞에 있냐 4바이트 뒤에 있냐 요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를 쓰게 되면 자기 근접한 변수들로 이동하면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 변수가 왜 이렇죠? 뭐가 잘못 적혔네. 두 번 들어간 것 같죠? 왜 두 번 들어갔지? 잘못 나왔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와 이렇게 적으면 너무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와 이거 뭐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 포인터를 항목으로 가지는 배열, 그죠? 그런 문법이 나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런 문법인 거죠. 지금 얘가 크기가 똑같잖아요. 4바이트 4바이트.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것들을 그룹 짓는 문법이 보통 구조체 아니고 배열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바이트짜리 변수 두 개를 같은 크기의 변수를 이제 그룹 지은 거니까 사실 이렇게 적을 거면 이렇게 적을 거면 어떻게 더 많이 적냐면 같은 크기의 변수면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많이 적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연산자 우선순위 표현이 더 높은 표현이니까 뭐예요? 두 개짜리 항목을 가지는 배열을 선언한다. 근데 그 항목은 캐릭터 포인터다. 그러니까 캐릭터 포인터 두 개를 가지는 배열을 선언한다는 거니까 결국 이 말이 이거 8바이트 크기고 이 말이 결국은 이 표현입니다. 그죠? 구조체는 더 센 표현, 배열은 곱센 표현이라고 했죠. 구조체는 크기가 다른 항목들을 하나로 그룹 지을 수 있고 배열은 크기가 같은 거를 그룹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크기가 같은 변수 두 개 온 거, 항목이 두 개 온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 크기가 같기 때문에 구조체 표현 안 쓰고 배열 표현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메모리 구조로 봤을 때 이렇게 쓰면 요거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P0가 요거고 P1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얘가 P0겠죠? P0 그죠? 여기 P1일 거고요. 그죠? 여기 똑같이 P0 P1 이렇게 될 거고요. 내용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자기 주소를 한번 찍어 볼까요? 이게 또 주소 찍어 보면 자기 주소를 찍은 거죠. 이거는 그 문자를 찍은 거고. 깜짝 놀랐네. 같은 걸 두 번 찍나 했네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소를 찍어 보라는 거고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소 찍는 거고, 그 다음에 P0의 주소, 그죠? 그 다음에 P1의 주소. 이렇게 좀 의미를 바꾸고, 그죠? 요거를 P0, P1,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얘는 지금 누가 높겠습니까? P1이 더 주소가 높겠죠? 그러면, 아이고. 주소가 더 높을 테니까 P1의 주소에다가 빼기 P0의 주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P1의 주소에다가 P0의 주소를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죠. 얘도 이제 위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거리 간격을 보면 4바이트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둘이 붙어 있다는 뜻인 거고요. 여기 값들 보면 이제 여기 4바이트 차이라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은 똑같죠. 얘도 그죠? 똑같습니다. 같은 값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나 아까 그 구조체로 쓰나 배열로 쓰나 크게 같다면 똑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요 표현 있죠. 요 표현 이거 우리가 배웠죠? P0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포인터 P 더하기 0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더하기 0 필요 없고, 그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 어떻게 쓰죠? 더하기 0 빼면 포인터 P 이렇게 쓸 수 있죠. 괄호까지 같이 빠지니까 요거 두 개 필요 없잖아요. 상쇄된다고 했죠? 그럼 P만 남습니다. 즉 뭐냐면 이 표현은 제가 위로 적을게요. 두 번 적어야 돼서
저기 P, M%P0라는 표현은 P로 바뀌고요. 여기 P라고 쓰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겠어요? P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럼 이건 사실 뭐라 적는 것 같아요? P, P 플러스 1이라고 적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M%가 붙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적지 말고 배열 같은 경우 이렇게 심플하게 적을 수 있어요. 지금 얘는 그렇게 심플하게 못 적죠. 표현 자체가 그냥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심플하게 생략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옆에까지 제가 같이 적어 드릴까요? 여기에다가 P 플러스 1 같은 경우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인데 그죠? 생략을 못하니까 요거를 날릴 수 있죠. 그죠? 요거 날려버리면 얘는 이건 생략 못하잖아요. 생략 못하니까 얘를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P 플러스 1만 남는 거죠. 괄호 빠지고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겠죠. 얘는 어떻게 밑에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지금 이게 표현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얘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캐릭터 포인터에 P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간 거랑 그죠? 여기다가 컴마 똑같은데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략되면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빼기네요. 이렇게 아유, 공간이 안 나와서 안 보이네요. 이것도 내릴게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도 같은 표현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 배열 표기를 써보면 M%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봤을 때 동 구조체 표현이랑 배열 표현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좀 더 편하게 보이시지 않을까요? 근데 요거 표현보다 요 표현 보면 이제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요거 그대로 배열 표기로 가져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거 표현해 보면 얘가 주소가 P0, P0이 더 낮은 번호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되고요. 얘는 P1이면 그죠? P1이면 빼기를 해도 되죠. 그죠? 앞번호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P0에 더하기 1한 위치, 여기 P1에 빼기 1한 위치.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뭔가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 됐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 자체가 뭡니까? 이게 그냥 P하고 같죠. 요거 자체만 P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표현이 포인터에 그죠? P 플러스 1인 거죠. P 플러스 1 표현인 거죠. 지금 얘가 그죠? 이 표현 자체가 왜냐면 요거 묶어서 얘가 P잖아요. 요거만 넣으면 이게 P잖아요. 그럼 P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요? 밑에 것도 요게 P 플러스 1에 포인트 웃긴 게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P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P 플러스 1에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표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포인터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1 빼기라면 0이잖아요. 그럼 괄호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본 표현이죠. 이거 뭐예요? 배열 표기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것도 배열 표기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P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0을 써서 표현한 건데 결국은 P1을 의미하게 바뀐 거고요. 이거 1을 써서 표현한 건데 P0을 의미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포인트 변수에다가 %를 붙이는 이유는 그 포인트 자체를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 변수의 앞쪽이든 뒤쪽이든 다른 변수 있죠. 다른 변수로 이동해서 그걸 쓰려고 하는 기술을 쓰는 겁니다. 한 차원을 더 올려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냥 포인트 변수만 찾게 되면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가서 뭘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포인터를 이제 제가 지갑에 표현했는데요. 지갑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지갑에 이제 %. 붙인다고 해서 다른 지갑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근데 만약에 지갑이 2개 있어요. 그럼 각각의 지갑에 돈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냥 포인터만 쓰게 되면 이 지갑 안에 있는 자기 A 지갑과 B 지갑을 했을 때 A 포인터만 쓰게 되면 그냥
A 지갑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갑에 N%를 붙이기 시작하면 이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건너뛸 수 있고 그 다른 지갑에 있는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더 확장이 되는 거고 근처에 있는 변수들을 쓸 수 있는데 그냥 아까 우리 처음에 했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 변수가 선언된 건 그렇게 N%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건 되게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변수가 들어온 거나 최적화가 되면 위치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조체를 쓰면 이 위치가 보장이 되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배열 같은 경우도 자기 위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셔도 되는데 배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구조체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쓰셔야 되죠. 근데 뭐 사실 어려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반복해서 많이 보면 사실 처음 할 때는 어렵게 느끼는데 이런 표현도 많이 쓰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해지면 다 쓸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표현들 이제 이해하시려면 제 그 뒤 시연화 강좌나 아니면 금배씨 강좌 보면 배열 표기법을 포인트로 바꾸거나 포인트 표기법을 배열로 바꾸는 거 막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왜 설명하냐면 그런 걸 모르면 이렇게 쓴다니까요. 이렇게 쓰네. 바보처럼 쓰게 되는 겁니다. 표기법 모르면 바보처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쓰면서 뭐 자기가 쓰다 헷갈려가지고 결국 실수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를 표기법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버릴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써버린다고 바로.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 거고 수식이 간단해진다는 건 연산자 우선순위 문제도 안 걸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막 표기법 변환하고 하는 걸 많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표기라는 것은 개발자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지만 적절하게 잘 선택하면 굉장히 편하게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풀었다가 합치면서 다 사라지는 거니까. 여튼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길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 10번쯤 반복해서 보시면 좀 익숙해질 테니까 만약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한 10번쯤 보세요. 10번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그럼 당장 보지 마시고 한 며칠 쉬었다가 또 한 10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 내용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C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에 포인터, 배열, 구조체 문법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면 다른 표현들도 익숙해지니까 최대한 많이 봐서 이거 다 자기 것으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